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쌀쌀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에이 시작하자. 그러고 이불을 걷어차고 옷을 더 껴입었습니다. 양말도 신고 그리고 계획대로 좀 움직여보자 하고 하니까 또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얼른 이불을 걷어차고 옷을 하나 더 껴입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차. 또 벌써 12주차예요. 이번 주 빼놓고 2주 남았잖아요. 15주차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말고사를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참 빨리 어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현대사의 직업윤리 중에서 직업 선택과 적성 중에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과 적성,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진로 중에서 창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도 취업의 대안이 되고 있다. 젊은 패기와 열정만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스타트업. 옛날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스타트업. 톡톡 튀는 감각과 재치가 넘치는 창업 아이디어와 참신성이 돋보인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창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청소년 비즈니스 스쿨, 대학 창업 동아리, 실전 창업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 창업의 레드오션은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이다. 우리가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기업을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드오션에만 너무 집착해 버리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그것보다 더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드오션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블루오션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중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가 40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청년 실업이 10%대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도 취업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단체들에서도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여러 가지 제가 말했잖아요. 청년 창업 프로그램, 청소년 비즈니스 스쿨 또는 대학 창업 동아리, 실전 창업 스쿨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은 어떤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험 부족과 자금 부족은 청년 창업의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게 만드는 이유겠지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창업하는 것을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설명했지요. 대학생들이 제일 우수한 부분은 역시 톡톡 튀는 감각과 재치가 넘치는 창업 아이디어와 참신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선정한 창업 업종을 보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제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년 퇴직자의 창업 업종으로는 치킨집이 대부분이죠. 이것도 레드오션이잖아요. 레드오션인 것처럼 청년 창업의 레드오션은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이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 업종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창업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창업의 5대 요소는
한번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5대 요소를 한번 보면은 아이템이 매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업 업종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블루오션을 하는 게 아니고 레드오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 무엇인가? 지금 앞으로 뭐가 가장 전망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자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자질, 물론 내성적이다 해서 사업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질적인 면도 분명 발휘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스타일성도 있고 그 언변도 좀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 뭐 반드시 어떤 그 성공한다. 그건 아닙니다. 창업자 자질이라는 것은 어떤 인내력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또 창업 자금. 요즘은 대기업들이 빵집까지 다 들어서게 만들어 버리니까 창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으로 굉장히 큰 어떤 규모와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창업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입지 조건도 중요하잖아요. 입지 및 상권도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입지하고 상권이 중요하지 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호가 맞는다든지 어떤 분위기가 맞는다든지 어떤 음식이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또는 주차만 된다면 어디든지 요즘은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입지 및 상권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상권이 좋으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더 많겠지만 요즘은 꼭 입지라든지 상권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질과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거기에 맞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됐다.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어디에 타깃을 둘 것인가, 내가 나이 드신 분한테 타깃을 둘 것인가, 또는 젊은이한테 둘 것인가,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은 매력적인 키워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렵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가는 청년 창업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또 청년 창업가들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표적인 청년 창업 중에서 우리가 빌 게이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해서 가장 부자, 미국에서 가장 부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지금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린 것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만 20세 때, 그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국내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재훈. 이 사람도 27세 때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어떤 뭔가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버드대를 나왔으니까 하버드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려서 이렇게 막대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씨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27세 때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거. 또 2004년 드루카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초우량 10대 기업 중 25년 맥도날드 아성을 물리치고 1위 자리에 등록한 서브웨이 샌드위치 창업자지요. 드루카는 17세의 나이로 1965년에 창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딸이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샌드위치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난 옷 사온지도 모르고 포장을 뜯었어도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 거니? 그랬더니 엄마 서브웨이야. 그래서 아, 그래? 정말 맛있다.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엄마 좋아하는 기호를 넣어서 만들었더니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샌드위치에 뭐를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서브웨이는 전 세계 71개국에 17,500개의 가맹점을 거느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서브웨이에 이어 베스트 프랜차이즈 2위에 오른 여성 전용 헬스클럽 커브즈, 이것도 20세의 어떤 의대생이 1992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2003년에 무려 1,643개의 점포를 열었고 캐리 케빈이 커브즈 창업자 캐리 케빈이 20세 의대생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상인, 세계 최대의 기업인 유통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월마트 창업자 월트는 27세 자파상을 창업하여 20년 뒤인 1962년에 44살의 나이로 오늘의 월마트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7세의 자파점을 창업해서 20년 뒤에는 44살 나이로 오늘의 월마트를 오픈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나 기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쩌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젊음과 열정 하나만으로 1998년 대치동에 18평의 야채 가게를 창업한, 그래서 성공한 총각내 야채 가게 이영석 씨가 있습니다. 이 사장은 만 30세에 창업했고 창업 3년 만에 자본금 30만 원, 컴퓨터 일대로 월 매출 최대 3억 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석중의 옥션 매장 남성우리 창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30만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하루에 400 내지 500벌을 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김석중 사장은 2002년 23세 때 자본금 30만 원으로 인터넷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저가형 보청기를 개발했던 사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트 저가형 보청기를 개발해 2010년에 20대 대학생들이 창업했던 딜라이트,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거나 특별한 노력이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20살에 또는 17살에 또는 27세, 30살에 이렇게 오픈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게을러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노력이 될 거다. 성공한 대표적인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물론 월급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은 국가기관에 취직을 했는데 국가기관에 취직해서 보니까 국가기관에 취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공무원보다는 월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지만 사기업에 다니는데 친구 아들을 보니까 서산에 뭐 어디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 되도 않은데 1년 지금 초봉이 6천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연봉이 6천만 원이 넘고
또 다른 거 성과금도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서 와, 월급 많다. 그럼 너그 아들은 네가 집 안 사줘도 지가 알아서 다 해서 장가 가겠다. 우리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 물론 대기업을 취직했을 때 그만큼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겠지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겠지만 그만큼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경쟁 사회이고 만약에 경쟁이 뒤처지면 빨리 명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면 좋은 점은 물론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축하와 부러움을 받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월급이 너무 일단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러움은 받지만 중소기업나는 그 대신 또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 구직난 또는 이런 그 모순된 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경우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네 월급이 저축하면은 그 저축에 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면 가야지요. 비전이 있다면 가야 되는데 이런 그 근무 여건 같은 것을 따지고 보니까 중소기업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인기 드라마 신입사원에서 전산 오류로 대기업에 입사한 주인공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시 합격에 버금가는 축하를 받는다. 취업난 시대에 대기업 취업은 모두 축하와 부러움을 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이런 모순된 현상은 대기업만 고집하는 청년 실업자들의 마음가짐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대체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승진 기회, 업무의 다양성, 직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 등 임금 외적인 보상에서는 대기업보다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일부러 만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커다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일만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기부터 빠른 어린 시절부터 전체적인 경영을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제일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청춘을 다 바쳐 열심히 해서 그 중소기업을 일으켜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바로 백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장점이 많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소기업 좋냐? 어서 가거라. 이렇게 우리가 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 근무 이래서 좋고 대기업 근무 이래서 싫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닐 때는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랬죠. 취업 포털 커리어가 2008년 신입 구직자 및 대졸 예정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기업 이래서 좋습니다. 다양한 복리 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 회사가 너무 지금 후생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제주도를 갈 때 회사에서 어때 그 호텔 같은 것이 이미 그 1년에 뭐 4일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은 공짜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때요? 연봉이 높아. 내가 월급은 적더라도 복리후생이 잘 돼 있으면 굉장히 내 돈을 안 쓰고 그 여행 같은 거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됐다라는 겁니다.
기업 안정성이 탄탄하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요즘은 어때요? 사실은 만 60세까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 한 만 60세까지는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 내가 느닷없이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다가 너 승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너 능력 없으면서 자 시골로 발령을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도록 유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60세까지는 내가 다닐 수는 있지만 내 능력 부족해서 그렇게 명퇴 아닌 명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사 60세가 보장돼 있지만은 한 5, 6년 전만 해도 사실은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명퇴를 하게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퇴직할지를 모른다. 이런 것들을 불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기업 인지도가 높다. 나가 대기업 다니면 나 삼성 다녀. 그럼 어때요?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거 삼성 다니면 월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지도가 높다. 자기계발 여건이 유리하다. 물론 자기 개발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공짜인 데가 많고 또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잘 돼 있고 너가 대학원을 다니면 하루 수업을 빼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장점이라는 것은 학벌주의가 심하다. 39.3%. 왜냐하면 대기업을 누구나 다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대학 애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벌주의, 지들끼리 뭉치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대라든지 저대라든지 목대라든지 이런 어, 지방에서 실력 있어서 들어갔어.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그 줄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기 인맥 같은 거. 이왕이면 나가 아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인사, 고과 등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내 일도 잘해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어때요? 뒤처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40대, 50대 되면 시골로 발령을 받아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회사를 다해서 돈 준 만큼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는 정말 맞지 않아요. 자기도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업은 지가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아예 적혀놓고 원서를 쓰더라고요. 엄마 난 대기업은 맞지 않아. 내 성향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냥 제껴놓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어떤 이런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너 커말 따라, 너 저기 한국사 따라 하면서 준비를 착착착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딸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지가 원하는 데는 아니었지만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들을 그렇게 너가 어디를 가고 싶니?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제가 굉장히 푸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따라오면 얘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너 영어 몇 점 맞아야 돼. 너는 문과생이니까 750점 갖고는 택도 없어. 몇 점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강남 토익 학원을 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몇 점 올려라. 영어 됐고 커말 됐고 한국사 됐어. 그러면 뭘 해야 돼? NCS 해야 되잖아. 공사를 보려면 NCS 공부해. NCS를 너가 지금 NCS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무엇이 NCS인지도 몰라, 애는.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을 다녀봐. 엄마 NCS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 한번 학원이 열려 있으니까 다녀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한가 한 달이라도 다녀야 네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엄마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한번 해봐라. 인터넷을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NCS를 통과하고 모든 어떤 그 가산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보고 통과하고
취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들도 지금 그렇게 푸시하고 있는데 아들은 말만 하면 기겁합니다. 빨리 너 대학교 2학년이니까 한국사, 커말 따놔라. 제가 푸시합니다. 엄마 입에서는 한국사하고 저기 커말밖에 모르는 거야? 엄마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학원 등록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가 잘할 건데 엄마가 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말을 하니까 그러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 성향과 내 어떤 적성이 어디에 맞는가 이렇게 치열하고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대기업 같은 데가 맞겠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치열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내 대기업을 한번 열어봐야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미리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